이번 시간에는 예의적 꿈의 실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의적 꿈의 실현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의적 꿈이 실현하는 방식은 사실적인 전개 방식이 있고, 반사실, 반상징으로 전개되는 게 있고, 상징적인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퍼센티지를 갖다가 좀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적인 전개 방식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잡으면 한 15% 정도가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15% 내외. 통계치를 해보면 사실적 꿈은 15% 내외다. 사실적 꿈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서 본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약 한 15% 내외고, 반사실, 반상징의 전개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얼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 어떻게 보면은 이거나 이렇게 거의 뭉뚱그려서 전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조금 이 상징하고 좀 걸쳐 있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게 상징적인 전개 방식이 많이 잡으면 제가 봤을 적에 거의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죠. 거의 우리가 꾸는 꿈이 상징적인 꿈이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전개가 특징이에요.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한다. 이거 지금 제대로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동물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전개가 특징이다. 동물이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조상이 나타났다. 이것도 역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말고도 황당한 전개. 예를 들어서 소나무에 무궁화꽃이 폈을 경우가 있습니다. 소나무에 무궁화꽃이 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소나무에 무궁화꽃이 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소나무에 무궁화꽃이 핍니까? 무궁화나무도 아니고. 이런 식의 황당한 전개가 특징이다. 그래서 동물이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계시적 성격에서 얘기하는 거죠. 조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이 경우에도 소나무로 상징된 어떠한 남자의, 무궁화꽃으로 상징된 여자가 이렇게 같이 동거한다든지 둘이 연인 관계가 된다든지, 소나무에 의지한 무궁화꽃, 이러한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예의적 꿈의 실현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적, 반사실, 상적인데 그래도 역시 이게 제일 많더라.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한두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말을 한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건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현직 경찰관이 있으면서 산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꿈속에서 어느 여고생의 주소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하도 꿈속에서 여고생의 주소가 나타나가지고 하도 신기해서 꿈속에 나타난 주소로 갖다 한번 편지를 보내봤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바가 그 여고생이 글쎄 답장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아서 저걸 보냈느냐? 근데 그 후에 인연은 맺어지지 않았지만, 이거 인연이 참 맺어져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도 신기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 여고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취재해 보려고 한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지금 이제 이 경찰관이, 언젠가 이 방송을, 이 녹화 방송을 보면은 참 이런데 얘기했구나 하겠지만은,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이게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꿈속에서 우연히 어느 여고생의 주소가 떠올랐고 믿져야 본전이라 한번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 참 이게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죠. 뭐 이런 거 요게 사실적 전개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바람 피울 여자의 그 이름이 나타났어요. 이름이. 그래서 꿈에 예를 들자면은 뭐 허혜숙이하고 바람 핀다. 꿈속의 이름이 허혜숙이라고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몇 년 후에 외인 여자가 아기를 안고 하나 왔는데 내가 남편하고 당신 남편하고 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 이름이 뭐냐니까 꿈속에 들은 그대로 허혜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적인 꿈이죠. 그러니까 꿈에서 본 그대로 일어나는 게 바로 사실적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사실 반상징인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냥 반반씩 섞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다. 요게 반사실 반상징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 한번 살펴보죠. 즉석 복권을 그어서 2천만 원이 나오는 꿈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즉석 복권을 긁어서 2천만 원이 실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때는 사실적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의 실현을 읽어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긁었는데 체육복권으로 뭐가 됐다고요? 체육복권으로 노트북 PC에 당첨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죠? 예? 꿈하고는 어떻습니까? 당첨되고 뭐 이런 거는 됐는데 사실적 꿈이라면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2천만 원 그냥 당첨돼야 돼요. 근데 2천만 원이 아니라 노트북 PC 됐으니까 그것도 좀 짭짤하긴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꿈하고 반은 맞고 반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당첨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적이지만 2천만 원이 아니라 노트북 PC로 바뀐 거면은 요거는 좀 상징적인 거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얘기로 이제 돈을 가져오라는 꿈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인데 어떤 사람이 꾼 꿈입니다. 꿈에 왜 돈을 갖다가 안 가져오냐라고 하는데 그 액수가 참 재밌어요. 꿈에 이제 1200만 원 실은 트레일러 운전하고 와서 주차시키는데 직원이 주차 후에 실린더를 꺼지 않기를 왜 돈을 안 가져오냐. 이거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꿈을 꾸고서 좋다고 복권을 갖다가 샀죠. 그래서 복권을 사는데 이 꺼내오라고 한 그 같이 이런 직원에게 복권을 갖다 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에 됐느냐? 얼마에 됐습니까? 2천만 원에 됐죠.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연식으로 2천만 원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하기에 2천만 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 떼야죠. 세금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아마 실손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제 생각에 뭐 추정입니다만은 이 추정도 그런 대로 맞겠죠. 자, 보십시오. 실제로 세금 및 또 그런 거 되면 옆에서 또 속된 말로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부터도 뭐 2천만 원 되면은 뭐 한 500만 원 쓸 마음이 있습니다. 뭐 2천만 원 생겼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는 떼어내도 되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띄고서 한 1,2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적, 상징적으로 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거의 사실성에 거의 가깝게 됐네요. 왜 돈을 가져오지 않냐? 근데 여기서 돈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현실은 로또에 복권에 되는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산삼을 움켜쥐는 사람의 꿈이 있어요. 아니, 웅덩이에 빠져서 산삼을 움켜쥔 꿈. 자, 이것도 어떻게 되죠? 만약에 똑같이
이 사실적 꿈이라면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산삼을 웅켜 잡아야 돼요. 이게 사실적인데 신만이가 산에 갔다가 이러한 그 웅덩이 모양의 계곡에서 산삼을 캐게 되죠. 실제로는 요 똑같이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웅켜 잡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이러한 비슷한 여기 요 말이 또 되겠죠. 꿈에서 본 웅덩이가 용화계곡의 웅덩이와 비슷했기에 남편과 같이 약초를 캐다가 유익해서 팔렸고 산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꿈에서 본 웅덩이가 여기 용화계곡하고 일치하는 거죠. 좀 꿈서 본 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전개되는 경우예요. 여기도 이제 대입 합격을 예지해 준 경우도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빈자리를 찾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빈자리가 여기 대입 합격을 예지해 준 꿈에서 이제 이것도 왜 반사실 상징이냐? 대입 합격을 예지해 줬는데 빈자리 여기 빈자리가 이곳이 당신 자리다. 이렇게 자리를 확보한 거는 아무래도 사실적 꿈이 아니라 상징적 꿈이죠. 야, 내 자리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당신 자리다. 자리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은 요거는 상징적인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데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비 소집에 고사장으로 향하면서 학생부가 들어가는데 복도를 걸어가다가 어젯밤 꿈에 많은 사람들이 걷어온 모습과 지금 여기 똑같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어젯밤에 본 그 어느 복도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장면과 지금 요거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죠. 요건 사회적 꿈이에요. 사회적 꿈인데 그 딸아이의 빈자리가 있다. 요거는 합격의 표상입니다. 뭐 자리가 하나 확보되어 있다니까 합격. 요거는 사실적인 거. 이렇게 사실적하고 상징적하고 이제 합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세 번째. 요거 몇 퍼센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요거 거의 요게 다라고 그랬죠? 거의 거의 70%. 우리가 꾸는 꿈은 뭐 거의 상징적인 미래 이런 전개 방식이다 해도 좋습니다. 뭐 가장 흔한 게 뭐 처녀의 몸에 구렁이가 감겨들었다. 그러면 그 구렁이가 아니라 구렁이를 상징된 터프한 남성이 다가오거나 뭐 태몽이 되거나 재물이 생기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 전개가 7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의 몽이라는 게 참 존재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꿈을 사실 알고 나면은 간단한데 상징적인 꿈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의 몸에 구렁이가 감기는 꿈은 어떠냐? 구렁이로 표현한 어떤 남자가 구애를 하게 될 걸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혼의 새댁이라면 태아의 상징 표상. 회사원들의 일반에게는 재물이나 이권이 다가오면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해서 로또 복권 등의 당첨이나 재물 원인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구렁이가 감는 꿈을 꾸고 태몽으로 딸을 낳았어요. 근데 10년 지나서 또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둘째를 갖다가 이게 나이 들어 갖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구렁이가 다가온다는 거는 구렁이로 상징된 사람이나 재물이나 이권이 다가오는 걸 뜻하죠. 자, 이것도 역시 다 상징적인 꿈인데 뱀에게 물린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이제
1천만 원의 그 인터넷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요. 하얀 뱀이 물린 데에서 하얀 피가 철철 나는 꿈. 그래서 요런 꿈으로서 그 1천만 원에 당첨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 이상 좋을 수 없게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1천만 원에 당첨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물린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났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좋게 실현이 됐는데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리 부분에 부상을 입는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뱀이 어떻게 느껴졌느냐? 뱀이 사건 사고로 등장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걸 예지하는 아주 안 좋은 꿈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1천만 원에 당첨이 됐는데 의외성이 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재미난 사례인데 어떻습니까? 상제가 된 꿈, 상복 입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 상복을 입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례에 상복을 입고 시험을 친 사람 경찰관이 승진시험에 합격했어요. 상제나 상주는 정신적, 물질적 자산 승계의 1순위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소련에서 공산당 서기장이 죽으면 서방 세계는 누구를 주시하죠? 예. 장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 장례위원장이 바로 그 다음에 실권을 잡죠. 얼마 전에 뭐 북한의 김정일 죽었을 때도 8명의 그 운구 행렬이 다 권력자들이 하나씩 붙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주가 되는 꿈, 상제가 되는 꿈, 자기가 상복을 입은 꿈은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자산 승계의 1순위자가 됨을 뜻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꿈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적 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적 꿈이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자신이 상주가 된 일로 실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꿈속에서 전개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로 이제 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나이가 돌탑을 허물어 새로 쌓는 꿈이다. 자, 어떤 상징 의미가 있을까요? 돌아가신 한건덕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꾸신 꿈인데 이것도 역시 그 예의적 꿈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그 꿈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건덕 선생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첫 번째 꿈책인 현실 속의 꿈 이야기를 선물로 이렇게 하나 보내드렸죠. 하나 인사로 이렇게 책 한 권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이제 한번 이제 집에 좀 방문해 달라는 그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고 가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첫 말씀이 사나이가 라고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나이가가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의 그 저서에도 써 있고 이 한건덕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이 한 40, 50대에 한 40대에 이런 꿈을 꿉니다. 사나이가 돌탑을 허물어 새로 쌓는 꿈을 갖다 하고 여기에 대한 이런 참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예지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장차 이런 한건덕 선생님이 이런 꿈을 꾸시고 장차 이러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지를 했어요. 그래서 예지한 내용은 여기 이제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하면은 사나이가 어떠한 그 돌탑이 있는데 이 돌탑은
오래된 연금을 연구업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표현으로는 오래된 그 꿈 연구업적이다. 이게 아주 돌탑에 이끼가 끼어 있더랍니다. 이끼가 끼어 있으니까는 오래된 꿈 연구의 연구업적인데, 웬 사나이가 이제 그 돌탑을 갖다가 이렇게 허물면서 새로 쌓는데, 그 안에서 쌓는 걸 갖다가 내가 그 사나이를 도와서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나이하고 같이 공동으로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이걸 한권도 선생님이 이 글을 갖다가 쓰시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한 권 보내드리고 인사차 찾아가서 이렇게 너무나 우리 선생님의 비참한 모습에 몸에 좀 신병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렇게 앉은뱅이로 하루 왼종일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참 참혹할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 선생님이 사나이가, 저는 이해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나이가 돌탑을 허물면서 새로 쌓는 꿈을 꾸고 앞으로 그 사나이하고 같이 공동으로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할 것이고, 그 사나이가 돌탑에 이걸 엿가루처럼 빼던지면서 이랬듯이 뭔가 새롭게 변혁을 갖다 가져올 거라는 그러한 꿈의 예지를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던 거예요. 안 와서 벌써 10년, 20년 지나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큰절을 드리니까 저 첫 보고 하신 말씀이 사나이가가 바로 이러한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저하고의 만남이 있은 후 한 1년여 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참 꿈이라는 게 이런 예지적 성격이 너무나 신비하다. 그러니까 꿈은 한 번 꾼 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된다. 아마 한권도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죽을 날이 머지 않았는데 왜 내가 꾼 꿈에 사나이가 돌탑을 하면서 일하는 이런 꿈이 어떤 사나이로, 또 사나이가 그 탑 안에서 일하는 걸 사다리를 붙잡아 줬답니다. 붙잡아 주는 꿈이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할 것이다. 이렇게 있을 거라고 예지했는데 그때까지 실현이 안 되니까 아마 선생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나이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꿈의 예지대로 선생님과 공조로 꿈명백과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선생님은 책을 보고 돌아가시지 못했지만 운명하시고 한 달 뒤에 책이 나왔는데요. 그 후에 그래도 한 7세까지 나가고 이렇게 꿈명백과가 같이 공동으로 저서를 쓰게 될 거라는 걸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예지는 1년, 2년 뒤에 실현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태몽의 경우는 평생 가고 또 중대한 꿈일수록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실현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의 예지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래를 예지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